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용터뷰 라이브 찾아가는 서비스, 출장 서비스. 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 을 김남국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김남국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남국 후보님 안산에 내려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2주하고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2주 사이가 구말리 같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출퇴근 인사하고 네.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원래는 이제 제가 세운 계획은 네. 뭐 연락을 엄청 많이 주셔서 네. 그 연락을 손수 직접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예.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정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 그럴 정도로 정말 눈꽃을 새 없는데 오늘 김남국 후보님 오늘 한번 만나러 저희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을 지역에 왔습니다. 자, 동네 이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호수가 초중 대학교를 간다. 예, 호수동, 초중고 대학교. 초지동, 초지동, 그리고, 중앙동, 중앙동, 고등학교 고잔동, 그리고 대학교 대부동. 대부동. 네, 예, 호수가 초중고 대학교 학교 간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머릿속에 다 넣은 줄 알았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예. 저 중앙동이 제가 세 단입니까? 네. 셋 다 중앙동이 고향입니다. 중앙동에서 다 출산하신 거예요? 예, 안산시 이야. 중앙동. 아니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 김옥진 원장님이라고 이 폭력 없는 탄생. 김옥진 조산원 거기서 셋 다 낳았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고향이 안산시고요. 그래도 와 보니까 예. 여기 한번 왔었어요, 제가. 언제? 그러셨어요? 예. 세월호 참사 일주기였나 아니면은 그때가 그 해였나. 하여튼 여기서 어마어마한 또 안산의 시민들, 중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그때 네. 촛불 들었을 때 예. 저도 아들 손잡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예. 촛불을 같이 들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4년 그 해였습니다. 네. 그 해. 아이고. 그 해에 왔었는데 그리고 촛불 들고 행진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광장. 네. 이 광장에 그 앞에 김남국 후보 사무실이 예. 있군요. 저도 이제 기억 교실이 여기서 한 네. 3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이제 뭐 저희 일정팀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틈틈이 일정 사이사이에 계속 가고 있는데요. 혼자서. 같이 이제 예. 저희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네. 가는데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월호 기억 교실에 가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다짐하고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처음에 기억 교실 내려오자마자 이제 기억 교실에 갔을 때는 진짜 막 눈물이 막 펑펑 막 나가지고 그렇지. 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계속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눈물이 네. 좀 덜 흘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투어 2부 박미정님이 김남국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주시면 자원봉사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예. 여기 전화번호 모르시죠? 전화번호 뒷자리가 755인데요. 네, 주세요. 번호가 있네요 여기 저한테. 예, 자, 전화번호 031 439에 7555 5가 3개 031 439에 7555 네, 여기로 연락 주시면요. 네. 이제 선거 때는 정말 예. 자원봉사자 너무 필요합니다. 2755가 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거든요. 네, 네. 제가 몰았던 차량의 차량 번호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추억이 있는 번호입니다. 네. 안산 단원을은 또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지역구죠? 네. 아, 단원고등학교는 지금 여기 캠프에서는 조금 더 멀리 있고요. 네. 기업교실은 지금 여기서 캠프에서 가깝게 이제 교육청 자리에 있어가지고 세무서 앞쪽으로 지금 기업교실은 거기에 있고요. 이제 아마 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와보시면 그 앞쪽으로 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2016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목소리도 높았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애달게 그렇게 또 활동하시던 그때였는데 2016년 총선에서는 그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별로 도움 주지 않았던 당에서 여기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제 박순자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셨고요. 이제 박순자 의원님도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긴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국민의당 당시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상당히 불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 대표를 하고 있었긴 했지만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엄청나게 흔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공천을 김종인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면서 네. 김종인표 공천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지역에 원래 부자연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종인 공천의 희생양?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부자현 후보께서 네, 부자연 후보께서 그래서 전략 공천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부자연 이제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가서 삼자 구도로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이고. 우리 당이 이제 당선되지 못했고요. 그때도 이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단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네. 그 삼자 구도 때문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으로 출마하셨던 부자연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복당하셔가지고 바로 이 장소에서 방금 전에 바로 30분 직전에 김남국 지지 선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저희 선대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네. 함께 선거를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셨고요. 야. 예,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은 어떤 세력이든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다라고 하면 똘똘 뭉쳐서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 때문에 지지선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는 이게 보통 지역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상징성을 네. 지니고 있고 또한 그래서 전국이 주목하는 지역구고요. 또 전국이 주목하는 김남국 후보가 공천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예, 오셔가지고 애 많이 쓰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여기 저 예전에 여기 무슨 광장이? 광장 이름이 뭐예요? 아 그래요. 안산시 문화광장. 여기서 이제 길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네. 참사 당시에 그 추모하던 시민들이 다 모였던 그 장소로 참 저는 기억이 남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안산하고 인연이 있는데 이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예. 거기서 저 겸임 겸임 교수. 교수를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야, 겸임 교수 아무나 안 시켜주는데. 네, 아무나 했습니다. 제가 아무나 아니, 한 과목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과목으로? 그때 신문방송학과 전공 과목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네. 자, 그래요. 그 안산의 우리 단원을 지역의 후보로 나선 김남국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지금 지역 주민들 만났을 때 네. 저희들이 뭐라고 김남국 후보를 맞으시던가요? 이게 사실 안산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네, 안산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이 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정서가 네. 이 전략 공천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16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분열을 경험을 했고 또 그 전에 또 전략 공천이 실패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산에서 전략 공천에 대한 그러한 좀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 정서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천은 낙하산 공천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님 첫 질문이 낙하산 공천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이제 낙하산 공천은 중앙에 권력이나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당선될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중앙에 무슨 빽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김남국 아무 일도 없어요. 농담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산에 특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기대와 또 신임을 얻고 이곳으로 오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무슨 백을 가지고 어디로 꽂아달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당 전략에 따라서 떠돌다가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뭐 진짜 동작을 광진을 뭐 금천 뭐 등등등 강서가 막 이렇게 전국을 떠돌다가 네. 당 전략에 의해서 이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청년 전략직으로 묶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산에서
박순자 의원님을 반드시 잡고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낙하산 공천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시는 분 얘기가 안산 단원은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구다. 네. 반드시 그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신임을 얻어서 세월호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안산 발전을 위해서 이 안산의 유권자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될. 네. 그래서 승리해야 할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다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촬영해 주시는 촬영 감독님, 선배님들, 형님들이 계시는데 네. 이 형님들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단원을 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으로 네.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저기 어떻게 후원금은 뭐 후원금이 중요합니다. 후원금이 계좌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후원금 계좌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거의 진짜 막차를 탄 건데 그러다 보니까 후원 계좌 열리는 것도 제일 늦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후원 계좌를 열었는데 아 그래 어제 열었어요. 네, 어제 열어서 당장 지금 후원 계좌가 많이 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꼼수를 쓰고 있어요. 저를 꼼수를. 아 뭐야 이게? 어? 나 예, 이렇게 정말 하면은 진짜 대단한 분이네 저 양반.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로고송 또 선거운동하는데 자원봉사 뭐 인건비 플랜카드 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보물 12페이지 보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거. 8페이지로 줄이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굳이 12페이지까지 채울 필요가 있느냐. 아 그래도 그 유권자들은 또 많이 보내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 일부러 8페이지로 보내면은 네. 이 사람이 당선될 의지가 없나 이렇게 의심하는 아닙니다. 분들까지. 근데 요즘에 또 있을 누가 수가 있어요. 이 공보물을 보느냐 이런 시각도 많아서요. 다 이게 또 종이 낭비다. 네. 환경과 국민 세금을 생각하면 또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요즘같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후보자를 접할 수도 없고 네. 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또 취득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네. 상황에서는 공보물이라도 제대로 보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우리 김남국. 그래서 예.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원을 또 20명까지 쓸 수가 있는데 유급 선거 운동원이요. 근데 네네. 그것도 지금 코로나 정부로 지금 선거 그러네. 운동할 분위기가 아닌데 예. 여기에다가 돈을 쓰지 말자. 네. 좀 줄이자.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럭 선거송도 뭐 두 곡 할 거 한 곡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은행인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기업은행으로 네. 돼 있네요. 예, 예. 좀 그래서 진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예.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데 자원봉사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연락이 많았는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드릴 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밥도 한 끼 사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부탁을 못 예. 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 그분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고 네. 또 선거를 치르려면 또 후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필요해요. 예, 정말 염치불구하고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때 그 낙곰수 바람 덕에 예. 별 걱정 없이 그냥 잘 넘어갔는데 아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했으니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아이고, 없는 아이고.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남국 후보 지금 정말 우리 김남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사람은 때묻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목욕탕 들어갔다 나와도 물이 그대로예요. 때 많이 기름칠까지. 나오는데. 아니. 기름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정수 상태. 막 정수기에서 막 나온. 이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간다니까 이러면 박순자 의원님께서 바로 옆건물에 그래요? 계세요. 알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예. 허위사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목욕탕에 갔다 오면은 떼꼼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요. 김남국 변호사. 그래서 참 심성이 무척 맑은 사람이고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동영 씨도 얘기하고 김용민 씨도 그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국회에 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시민들이 가져보시면은 답을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안산시에 오셨고요. 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공약으로
마음을 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네, 제가 이제 큰 플랜카드에 민생 중심 오직 안산이라고 하는 카피를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있나요? 민생 중심 오직 안산, 안산 저렇게 이 돼 카피를 있어요. 썼는데요. 네네. 제 정치의 목표가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뭐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삶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불안한 이유가 저는 그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그런 문제들이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숨만 쉬면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먹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먹는 문제 있고, 사는 곳 주거 문제, 애들 키우는 양육비와 교육 문제, 그리고 누가 아플 때 들어가는 의료비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용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예컨대 아이 셋 낳고 넷 낳고 해도 교육 걱정 없고 양육비 걱정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나가서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뭐 9억 원을 평균 가격이 9억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네네. 평균 2, 3억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행복하게 불안하지 않고 노후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큰 이상과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공약 같은 거 뭐 없어요?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내일까지 저 침묵으로. 아니 많은 그 기자님들이 인터뷰하고 물어봐도 네. 안 알려드렸는데 아. 오늘 김용민 앵커님이 오셨으니까 네. 하나를 풀면 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지원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기자들이 또 그럼 김세니까. 아 그럴까요? 그건 큰 제목만 좀 얘기해 네, 보세요. 그래서 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역과 관련된 공약 그리고 반월 시화공단이 이 안산의 과거에 이 안산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 시화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관한 공약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정의에 대한 아마 지금 이 김용민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지난해 이제 이 검찰 개혁과 문재인 그렇지.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또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사회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파격적인 공약도 있습니까? 아, 이거는 신박해서 딴 후보는 상상도 못했을 공약. 김용민 스튜디오를 안산에 유치시키는 그거는 수도 이전만큼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것도 그렇고 아마 이제 도시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것들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근데 지난번 2016년 총선 때, 예.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안산에 뭐 세월호 네. 기업 공간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표 얻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뭐 대대적으로 또 그걸 공약으로 내건 예, 사람들도 예, 있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뭘 반대해요? 아니 그 세월호 기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은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단순하게 이 정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는 추모 공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팀에 이야기하지 않고 날마다 틈나는 대로 기억 교실을 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이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드시 제가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약속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같이 찾고 있는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것 말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안전과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논리로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저는 이 도시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
안산이 안전도시로서 뭐 당장 안산의 그 안이 그 안전할 때 안 아닙니까? 그 안산의 이미지도 계속 높아지게 되고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그 이 국가가 무엇인가, 네. 또 안전이란 무엇인가, 또 국민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계속 일깨워주는 공간으로서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그런 네. 관심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안산의 그런 도시 이미지를 크게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는데 하여튼 뭐 거기 무슨 납골당 들어간다. 아유, 그건 진짜 너무 과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이런 그 맞아 마타도를 퍼뜨리는 이런 네. 사람들. 기업 공간이나 이런 추모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 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추모 공원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산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보면 네. 서울, 광주, 뭐 대전 네.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또 이 세월호를 따뜻하게 안아준 이 안산의 이런 아름다운 어떤 인격,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고 품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품격과 안산을 더 알리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번 뭐 코로나19도 역시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 네. 대구, 경북의 시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그러한 지자체에 네. 굉장히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이웃을 더 챙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네. 안산을 더 빛나게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런 김남국 후보의 마음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4월 15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 김남국 변호사 저기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을 들었고요. 또 앞장섰고요. 또 남아서 청소까지 하고 이런 아주 정말 적극 참여자로서 함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수호 프레임에 갇혔다. 이런 또 질타를 심지어 진보 언론으로부터도 받았습니다.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갇힌 적이 없어서 갇힌 적이 없었어요. 예, 누가 갇혔었나요? 아니 갇히려고 가두려고 했다. 가두려고 했던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있었어요. 갇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어, 오히려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충수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저희가 이제 촛불을 들었던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 재판 과정을 보면은 그때 김남국 변호사 등 시민들이 옳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확인이 되고 거고요. 있는 단계예요 예, 지금. 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정말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제가 많은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면서 주장했던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 사회가 사회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왜 검찰에게만 이 정의가 적용되지 않느냐? 왜 검찰만 법 밖에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네. 검찰권에 대한 검찰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 검찰 개혁의 기본은 제도적 개혁으로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만 저희가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진짜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이 권력기관 개편 작업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 권력기관 개편 작업 중 하나로서 검찰 개혁이 있는 거고 예. 검찰 개혁 다음에 경찰 개혁, 경찰 개혁 다음에 또 국정원 개혁, 국정원 개혁 다음에 또 육군, 국방부의 개혁, 기무사라든가 이런 어떤 국방부의 권력기관 개혁까지 쭉 권력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작업을 하려고 계획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중에 하나인 검찰 개혁을 한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또 이러한 어떤 권력기관 개편 작업, 개혁 작업을 아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 의원 혹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온 국민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쪽 그 춘천의 김진태 의원도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겁니다. 김남국 후보도 안산을에 출마를 했고 당선된다면 그것도 역시 제주도 울릉도 사는 국민들의 또 대표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산 발전을 위해서도 애를 쓰겠지만은 전 국민이 고루 공정하고 공평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네. 또 길들을 열어 나가야 될 텐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전체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많은 국민들, 많은 세대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장년층의 그 세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렇지.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제 저는 앞으로 생각이 더 듭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네. 예. 왜냐면요, 이게 좀 저는 이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낀 세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이제 뭐 곧 결혼을 해야 될 건데 이제 저는 걱정을 좀 덜 하시는데 본인이 결혼해야 될 거죠? 예. 제 동생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돈을 하나도 안 쓰시면서 예. 아껴 쓰면서 예. 동생 결혼 저축할 자금을 모으고 계세요. 이젠 뭐 누리고 즐기실 그럴 나이인데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끼고 악착같이 모으시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결혼해서 보내는 것까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로는 부모님들을 다 봉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안 쓰면서 부모님 뭐 요양원이며 병원비며 이러한 것들을 다 봉양하고 또 밑으로는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그러는 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법도 한데 근데 또 지금 세대가 약간 좀 핵가족화되고 그러다 보고 또 청년 세대도 어렵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부모를 봉양하라고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낀 것처럼 희생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본인들은 받지를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청년 세대에게 못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장년층을 위한 그러한 어떤 노후의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청년과 관련된 어떤 정책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지금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청년 구직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을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 네. 그런 어떤 청년들에 대한 뭐 청년 수당 지원하는 거, 현금 지원하는 거 엄청 반대했던 그런 친구가 네. 본인이 직접 사회에 나가가지고 예.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 구직 수당을 50만 원을 받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라는 아이고, 것을 그 사람은 왜 반대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돈 주면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대학생이니까 술 먹고 논다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 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끔 이렇게 즐기면서 놀 때가 있지만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이 구직수당 50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이제 김남국 후보가 출마하게 되는 안산 단원을 그 맞상대가 미래통합당 네, 박순자. 예. 그러니까 박순자가 현역 의원인 거죠. 네. 네, 그 박순자 지역구다 우리가.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남국이라는 나이 몇 살? 제가 지금 올해 나이로 39입니다. 39살의 변호사가 도전하게 됐고 전문 변호사. 게다가 총각이에요. 네. 그리고 목욕탕에서 나오면은 때국물이 하나도 없진 않지만 그러나 영혼은 아주 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 박순자 정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이제 박순자 박순자 의원님은 후보는 더 이상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되고 김남국이가 국회의원 해야 된다. 뭐 그런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런 말 아니고요. 예. 박순자 의원님이 또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밀착해서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들을 듣고 청취하고 굉장히 노력하신 정치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박순자 의원님께서 잘하신 거는 굉장히 제가 또 칭찬을 해드리고 그것을 승계해서 또 이어나갈 것이라고 또 말씀을 승계할 드리고 것 없다. 그냥 내가 계속할게.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박순자 의원님께서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뭐 승계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계속할게. 누가요? 김남국 쉬어.
이런다면은. 이제 물론 이제 박순자 의원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나 이제 박순자 의원님과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안산시 시장이 어느 당이에요? 안산시 시장님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누구예요? 경기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안산시 의회 의원. 많죠, 더불어민주당. 여기 저이 지역구는 어때요? 여기 저 안산 단원을 기반으로 하신 그 우리 시의회 저희 의원님들. 안산 단원을의 시도 의원님들이 5분이 계세요. 네. 예. 그 안산 단원을의 전부. 저희 통틀어서.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이 네. 5분.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우리 지역구니까 5명이죠, 저희. 퍼펙트?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5분이라고요. 근데 안산 이제- 시의원하고 도의원. 근데 이제 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 한 명? 다른 당은 한 명? 예,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정확한 얘기만 해야 전 다른 당원은 기억 못 예, 합니다. 하여튼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5대 1이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5대 1.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은 어느 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예. 대통령,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그다음에 단원갑, 네. 그 안산 상록갑, 상록을 다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 네. 어떤 미래가 안산에서 펼쳐지겠습니까? 예. 게다가 또 김남국 후보의 그 무게감 이런 걸 따지면은 중앙무대에 가서 또 말이 통할 수도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힘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과 야당의 국회의원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와대와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당연하죠. 예.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네, 잠깐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주소로 한번 보여줘. 네, 잠시만요. 예. 네, 청와대 네이버에서 청와대를 치면요. 아이 지금. 내놔봐.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요. 아니 이분도 있어요? 이분도? 예, 아니 이분하고 통화 다이렉트로? 예, 진짜? 예. 누군데요? 아이. 알겠습니다. 아유, 예. 대단한 분이네. 예. 김남국 씨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인 줄 예. 몰랐습니다. 꿈에도. 예. 예. 뭐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모르는 뭐. 아니 지금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말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정치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산시의 여러 정책을 추진할 때에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진짜 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 강기정 수석님 저희 국정원 감금 사건의 의뢰인이셨습니다. 네. 직접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기정 수석님의 밑에 있는 누구죠? 김광진 정무비서관 네. 친한 형입니다. 네. 제가 서울에 살 때 상도동에 진짜 상도동에 많이 놀러 왔어요. 저희 집 앞에. 저 혼자 살 때. 맨날 집 앞에 와갖고 술 먹자고 연락하고.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일 때는 잘 안 왔는데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국회의원 때 바쁘다고 오지도 않더만. 예. 국회의원 떨어지시니까 상도동에 진짜 많이 놀러 왔어요. 예. 그래서 정무비서관 가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자주 연락하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연락. 윤석열 검찰총장님한테는 알겠습니다. 예, 그 질문 그래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집권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 이런 어떤 컨트롤타워와 연락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박순자 의원님께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출마하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안산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또 청와대하고 언제 그 박순자 의원님이 청와대 강기정 수석님한테 통화하면은 다이렉트로 전화 받으시겠어요? 어렵잖아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겁니다. 그때 우리 김남국 변호사하고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 토론을 아주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은 여야 간 토론회장이 많이 열릴 텐데 김남국이가 가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지금이야 국회 선진화법 예, 때문에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 그 씨름 천하장사 하셨던 어떤 분이 이만기 선생님. 예, 그 양반, 저는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양반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열린우리당 그 후보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래서 그분이 국회 갔으면 좋겠다. 국회 가면은 일단 예. 저쪽에서 아. 몸싸움 걸어오면은 다 그냥 뒤집어버려.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예. 막 이런 농담처럼 그런 예,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말로 토론으로 국정을 논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김남국은 거의 뭐 이 토론계의 토론계의 그 천하장사. 아이고 뭐 많이 부족하고요. 예. 예. 만약 정말 김용남 씨하고 붙으면 어떻습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이 좀 잘 안 통하십니다. 예, 그래요. 아우 막 그냥 막 요즘에 우기시는 게 좀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분들과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과 같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고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수를 써야죠. 예. 업어치기. 예. 예. 청와대하고 뭐 누구하고 안다 이 말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거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예전에 저도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은 MB였죠. 예. MB하고 MB랑 통한다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네. 이게 뭐 안사탕 같이 먹는 사이 뭐 해서 그것도 촬영해가지고 공보에 넣었어요. 아, 예. 그런 것도. 그럴 정도로 내가 박원순하고 친하다. 친하다. 예. 박원순하고 친하다. 친하십니까? 예, 뭐 이런 예. 광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재명 지사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님하고도 굉장히 좀 친하고요. 음. 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지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사실은 이제 관훈 라이트 클럽 때 예, 그 한번 나오셨잖아 김남국 변호사께서 아, 예.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 관련한 여러 뭐 무슨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김남국 변호사 한번 섭외하라고. 근데 제가 그 아는 분 경기도에 일하시는 분 중에 그 좀 한번 좀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김남국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그날 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네.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피아 지방법원에 또 이제 패널로 모시게 됐었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가 기본소득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예, 10만 원씩. 10만 원씩. 사실은 예. 근데 경기도가 돈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저런 예산 쥐어짜가지고 1,300만이 넘는 도민들한테 다 10만 원씩. 네. 갓난아부터 시작해서 뭐 경기도에 속한 그 알부자들까지 다 10만 원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거 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입장문을 내려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 황교안 대표 재난기본소득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안산에 처음에 내려오자마자 출마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네. 첫 네.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자라고 그 이재명 지사님께서 좀 답해달라라고 기자회견을 경기도 의회에 가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한 이유는 국회 차원에서 추경안이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산업별로 피해 입은 게 정말 편차가 큽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정부에서 세세한 집행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집행 단계에서 편차 있는 그러한 피해를 잘 그렇게 세심하게 챙길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집행 단계에서 여러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안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려면 몇 네.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힘겹게 버티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은 굉장히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즉각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현금이라든지 현금 일부 또 아니면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섞어 가지고 네. 바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긴급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래요. 자, 뭐 아무래도 이런 또 경기도지사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후보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겠어요. 민주당 후보들이.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다른 이제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과 좀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뭐 재난 기본소득이나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다음 국회에서 가능할 거예요. 21대 국회.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 후보자들 출마하시는 분들이 예비 후보들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국회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예비 후보들끼리 문재인 대통령을 힘을 받쳐주자라는 거예요. 밀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님은 재난 기본소득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께? 뭐 최소 저는 50에서 100만 원 사이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제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산 때문인데요.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한 51조 정도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추경 안에 현금성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또 퍼퓰리즘 아니냐, 선심성 복지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산안은 왜 못합니까? 국가부채 지금 40%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인데 네. 이럴 때 돈 쓰라고 국민 세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중복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정말 아주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서는 2중, 3중으로 어렵게 두텁게 그러한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중복 지원이 이 재난 기본소득을 막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기본소득을 저희 집은 이제 5명이거든요. 50만 원을 이제 지원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른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온 경기도민,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미성년자하고 뭐 상관없이. 그래서 전 50만 원이 들어오면은 추가로 50만 원 더해서 100만 원을 쓸 예정입니다. 100만 원을 써서 그것도 뭐 어디 대형마트 이런 데가 아니라 골목 상권. 아, 그럼요. 곳곳을 다니면서 그냥 팍팍 쓸 예정입니다. 우리 저 많은 경기도민들도 또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좀 돌아야죠. 맞습니다. 생기가 좀 예. 돌아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재난 기본소득은 그러한데 앞으로의 그 기본소득은 어떻게? 그 기본소득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에 이제 이게 화두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할 일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은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기본소득 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그림도 있으세요?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확대되는 이유는 갈수록 이제 노동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네.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당장 내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내 한 몸 검사하기도 힘든데 과연 아이를 낳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향후에 어떤 예.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로봇공학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어서 서비스 산업 말고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만 지금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 재난 기본소득과 붙여가지고 토론을 해버리게 되면 네. 재난 기본소득을 통과시키기가 어렵게 돼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을 뭐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명칭을 빼버리고 뭐 재난 구호군, 뭐 재난 긴급 지원, 뭐 어떤 명칭을 써도 좋으니까 당장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는 차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뭐 도출된 어떤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토론을 할 필요는 있지만 네. 지금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하는 데에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안 관련해서 검찰 개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회 가신다면? 검찰 개혁은 제도적으로 다 완수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직 민생, 오직 안산만을 챙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네, 언론 개혁도 저는 언론 개혁도 열심히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언론 개혁을 물으셔도 저는 오직 안산, 오직 민생 알겠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이고요. 예. 그런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물어보면 좀 그 답을 굳이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에요.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어떤 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제일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정말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제일 막내 정도에 속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선배님들이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막 뭘 하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막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정치의 큰 목표는 정치 개혁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기득권 정치를 깨 부수는 것, 그 정치 개혁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청년 정치를 확대시키는 것, 네. 그래서 정치의 세대 교체를 다음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안산 발전과 민생 문제, 전체 국민의 민생 문제 해결하는 이 큰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관심을 네. 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이제 안산 지역 주민들은 이제 당선된 이후를 더 주목할 거예요. 당선됐다고 이제 뭐 지역구에 오지도 않고 고개 바짝 쳐들고 혹시 건방 떨고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신인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박순자 의원이 여기서 그래도 재선도 하고 몇 선까지 했어요. 3선을 했잖아요. 네. 3선 했을 동안에는 적어도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좀 뭔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애쓴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선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김남국 후보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초심을 지켜야 되고요. 뭐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도 한두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변호사 9년 차거든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올해 이제 9년 차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제 후배, 그 후배하고 이제 변호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제 사무실의 청소, 후배들 이렇게 책상 닦는 거며 바닥 걸레질이며 청소며 다 제가 혼자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재영이한테 슬리퍼 좀 신고 다녀달라고 실내에서 예. 이 맨날 이 그 신발에 흙 아니, 후배 책상 닦으면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차 변호사고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으면서 청소하는 것도 계속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여기 선고사무소에 쓰레기나 이런 거 분리수거 어제는 제가 못했는데 그 전에 버릴 때는 제가 가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버리고 오고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왜냐하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일을 법안 만들고 법안 심사하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그 외에 무슨 막 뭐 의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런 거 상관없이 예. 항상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요. 네. 혹시나 제가 약간 좀 건방져졌다 그러면 머리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네. 이 새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혼내주시면 제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지역 주민들한테 예. 그 휴대전화 번호를 까요. 이미 깠습니다. 이미 깠어요? 예. 뭐예요, 번호가? 010-3027-5167. 아, 그렇군요. 원래 다 알고 계시는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 몰라요. 010-3027-5167. 그러네. 이거 좀 명함 팠네. 그 사무실에도 걸어놔가지고 언제든 문자 보내시고 전화를 못 받을 수는 있으니까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가 뭐 거기에 또 스태프들이 또 네. 응대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답을 드리는 정치. 예. 이게 필요해요. 제가 예. 지난해 제일 많이 전화 받았던 게 태극기 부대에 전화를 아, 그래요? 많이 받으셨군요. 예, 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 후배들이 그 계속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전화 받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태극기 부대 전화를 받으면서 단련된 접니다. 예, 뭐가 두렵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종걸 의원님께서 예. 저희 캠프에 왔다 가셨어요. 밤 10시에. 오. 그러니까 그 보도 보셨나요? 더불어시민당 가시다고. 더불어시민당을 가시겠다라고 어제 밤 9시 한 20분 경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탈당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밝히신 다음에 바로 저희 캠프를 10시에 밤 10시 좀 넘으셔서 찾아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종걸 의원님께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자, 우리 그동안 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 방송 활동 참 열심히 하셨어요. 네. 예. 박근혜 정권 때부터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2016년 때 총선 때도 열심히 방송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방송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좀 추천을 해주셨고 이제 직접적으로 또 추천을 해주신 분은 민병두 의원이셨어요. 네. 민병두 의원님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당의 이제 법률 자문, 이 당 그 당시 총선 때 당 대변인 명의로 나가는 여러 가지 논평, 네. 부대변인 명의로 나가는 논평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그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우스갯소리로 젊은 변호사가 좀 이런데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출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당 대표님께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의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방송에 그때부터 좀 출연을 하게 아, 됐습니다. 문 대통령 추천으로 나가신 거네요? 네, 문 대통령이 김남국이를 알겠네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까지는 몰랐을 텐데 네. 최근에 아마 그 금태섭 의원님 때문에 알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예,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남국을 모를 리가 있나 대통령께서. 예, 아시겠죠. 자, 그래요. 당의 또 젊은 주자기도 하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당선권에 해당하는 지역구로 보냈을 때는 김남국이를 큰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당의 의지가 또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주 정말 개망신입니다. 네,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저를 직접 찍어가지고 뭐 도와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정말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하듯이 전화하면서 투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투표가 어떤 투표냐, 정말 역사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어떤 성과를 더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개혁의 성과를 그냥 무로 다시 되돌리느냐, 네, 후퇴하느냐, 네, 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다 극복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누가 잘할 겁니까? 누가 네. 자신 있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정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좀 주변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주면 그게 모든 후보들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요. 김남국 변호사님 앞으로 4월에 활짝 웃으시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또 힘드실 거예요. 이 시간들이. 아, 이거 뭐 나중에는 장정구 선수라고 옛날에 권투 하셨던 네. 그분 얘기는 정말 그 이 경기 치르기 전까지 몇 달 동안 그냥 날마다 아주 개고생하면서 운동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시합에 오를 때는 이기겠다는 투지보다는 어떻게든 시간은 가서 15라운드 끝나면은 이제 이 고생은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예. 정말 그 선거 기간 내내 마음이 많이 좀 다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네, 있을 텐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김남국 이 희망을 잃지 말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로부터 조금 좀 드센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민들이 말이죠. 네. 유권자들이 사실 선거 때 아니고서는 언제 정치인들한테 갑질을 합니까? 이런 갑질을 또 능히 쾌히 받으시면서 저는 선거 당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더 갑질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갑질할 수가 없지. 아닙니다. 당선자가 됐는데. 아니, 예. 당선돼도 더 갑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열심히 분전하고 있는 김남국 후보. 저희가 안산 단원을로 와가지고 김남국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에 사는 분들에게 꼭 안산 단원을 지역구 아니어도 되거든요. 안산 단원에 사시는 분들에게 김남국이 출마한다라고 좀 많이 좀 전화해 주시고 많이 좀 투표하라라고 그 투표장에 안 나가실 분도 많을 거라고 걱정이 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하시고 가면 되니까 투표율 떨어지지 않게 투표도 좀 독려해 주시고 김남국 출마했다고 안산에 사신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축하 메시지도 왔어요. 저 지역사무소 개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칠수 대표님께서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칠수입니다. 김남국 후보의 선전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여기다 후보 안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당선되겠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멀리까지 와주신 김용민 PD 형님,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스태프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단원을 이 안산의 아픔과 세월호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국 변호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 박수뿐만 아니라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목말라하는 이 계좌에도
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산 단원을 김남국 캠프에서 방송한 용터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